1997년 여름,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호. 10살짜리 재벌가의 아들이었죠. 준호는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문제아였습니다. 공부는 뒷전, 부모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수. 선생님들도 포기할 정도로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아이였어요. 숙제는 왜 안 해왔니? 하기 싫어서요. 준호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런 식이었죠. 준호의 부모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지. 그런데 운명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준호의 어머니는 길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소녀의 이름은 수진. 준호와 같은 또래였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어요. 낡은 색이 바랜 옷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성숙하고 강단이 있어 보였어요. 마치 어른 같은 눈빛을 가진 10살짜리 소녀였죠. 그날 수진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도둑이 나타나 그녀의 가방을 낚아챈 거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잡아주세요. 수진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작은 몸으로 오토바이를 쫓아가면서요. 제 가방이에요. 할머니 병원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절실한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둑은 붙잡혔고 가방은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준호의 어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았니? 작은 내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니? 수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돈을 잃으면 할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지켜야 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우리 준호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며칠 뒤 수지는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방학 동안 준호의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진짜로 품고 있던 이유를 말이에요.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수라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엄마, 새로운 선생님이래요. 나 공부 안 할 거예요. 준호는 팔짱을 끼고 툴툴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다른 선생님들과 달랐어요. 준호야, 책 좀 펴보자. 이 문제만 풀면 나중에 게임같이 해줄게. 난 공부 싫어해요. 게임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 근데 너 피아노는 좋아한다며. 엄마한테 들었어. 준호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문제 다 풀고 나서 같이 쳐보자. 나도 피아노 칠 줄 알거든. 진짜요? 응, 약속. 그렇게 시작된 것이 준호와 수진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두 아이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함께 공부하고 피아노도 치고 마당에서 뛰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했어요. 준호가 말을 안 듣거나 수진이 너무 엄하게 굴 때면요. 하지만 언제나 웃음으로 마무리되는 날들이었습니다. 갈등도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도 없는 그저 순수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자 수진은 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수진아, 또 올 거지? 그럼. 틀림없이.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그리고 그 어둠이 15년 후 다시 그들을 만나게 할 거라는 것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2012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25세가 된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버릇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키 183cm의 훤칠한 키에 단정한 정장 차림. 해외 명문대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이제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죠.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15년 전 사라진 그 소녀에 대한 그리움이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준호는 커피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이럴 수가. 수진아.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 눈빛은 사라져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남처럼, 아니, 남보다도 더 냉담했어요. 와, 정말 너구나. 나 준호야, 기억하지? 진짜 반가워. 준호는 마냥 기뻤습니다. 15년을 그리워했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거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잘 지냈어? 응. 그냥 여기저기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준호의 열정적인 반응과 수진의 차가운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왜일까요? 15년 만에 만난 옛 친구에게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여러분은 아직 모르시죠? 수진이 왜 그랬는지를. 이 순간을 위해 수진은 15년을 기다려왔거든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살짜리 수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 이 집의 아들이구나.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한 바로 그 회사의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준호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하지만 어린 마음으로는 그 복수를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순수한 웃음 앞에서, 함께 나눈 따뜻한 시간들 앞에서 그 어두운 마음은 조금씩 사그라들었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과 원망은 15년 동안 그녀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은 차가웠던 거예요. 준호를 다시 봐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괴로웠어요. 이 사람 앞에서 웃을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복수하려고 접근했던 내가 이제 와서 반가워해도 될까? 그런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지는 그저 차가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합니다. 15년의 시간과 복잡한 감정들을 뛰어넘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 거니까요. 재회의 첫 순간은 어색하고 차가웠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수진에게 연락했고 만나자고 했죠. 처음에는 계속 거절당했지만 그의 끈질긴 성의에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시간 있어? 커피 한잔 하자. 바빠. 그럼 내일은? 내일도 바빠. 모레는? 정말 끈질기네. 이런 식으로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수진은 준호와의 만남을 허락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1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수진아, 기억나? 그때 우리가 함께 피아노 치던 거.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구나. 당연하지. 넌 내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준호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죠.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15년 전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은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이 품었던 복수심 때문에. 15년 전 수진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수진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준호 아버지의 회사와 하청 계약을 맺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왜? 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상.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원자재도 다 준비했고, 인건비도. 그건 저희 책임이 아니니까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수진의 아버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수진은 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그때 수진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어.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진 수진이었기에 준호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몰라. 자신의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준호는 수진을 놀이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야, 이거 타자.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롤러코스터에서 비명을 지르고 솜사탕을 나눠 먹고 회전목마를 타며 웃는. 마치 15년의 공백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수진도 과거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준호와 함께 있는 현재가 행복했어요. 수진아. 응. 나 정말 다행이야.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15년 동안 계속 너를 그리워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수한 마음을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어느 날 준호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상자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열어본 그 상자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1997년 하청업체 계약 해지 관련 문서, 김수진 부친 운영 공장 파산 관련 자료.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수진이가 설마. 그날 밤 준호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준호가 내민 서류를 본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답해줘. 너 그때 일부러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맞아.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복수하고 싶었어. 너희 가족을, 너희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었어.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랑 있었던 건 다 거짓이었던 거야? 아니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너랑 함께 있으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 오히려 너한테 진심으로 웃어버렸잖아. 지금은 진심이야. 하지만 수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은 없어. 나는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첫사랑이자 운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데. 그런데 너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지만 상처받은 마음. 진심이지만 복잡한 과거. 그날 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복수하려고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가족이 상처를 줬다는 뜻이야. 그런데 결국 복수하지 않았어. 오히려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수진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마음은 진짜인데. 갈등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사랑에는 더 큰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의 약혼녀, 서연의 등장이었어요. 서연은 준호와 같은 재벌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해진 정략 결혼 상대였죠. 그녀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어요. 무엇보다 준호의 어머니가 인정하는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준호 오빠, 언제부터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질투가 서려 있었어요. 서연아, 그건 어머님도 걱정하고 계세요. 신분이 불분명한 여자와 만난다고. 며칠 후 서연은 준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는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니? 가문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아니, 더 나쁜 목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준호의 어머니는 불안해졌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니?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과 USB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서연이 내민 자료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만나는 사진들, 돈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그리고 회사 기밀을 빼돌린다는 내용의 가짜 녹음 파일들. 모든 게 거짓이었지만 너무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증거들이었어요. 이걸 보세요. 저 여자가 회사 정보를 빼내서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럴 수가.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서연은 또 다른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저 여자가 준호 오빠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했다는 증거예요. 물론 이것도 반은 거짓이었어요. 수진이 복수심을 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준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서연은 알고도 숨긴 거였죠. 며칠 뒤 상류층이 모두 모인 자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준호와 수진도 참석했어요. 파티는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주목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서류를 몰래 건네는 듯한 사진,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 뭐야? 저 여자가 스파이야?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 거 아니야? 재벌가에 들어가려고 꾀를 쓴 거네. 파티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은 절망했어요. 저건 조작이에요. 제가 그런 짓을. 저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정신 차려.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녀를 믿어주세요. 장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호가 수백 명의 상류층 앞에서 수진을 공개적으로 옹호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준호,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 이사진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 여자와 헤어지거나 후계자 자격을 포기하거나. 준호의 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널 낳아서 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 가문을 이어가라고 한 거야. 그런데 지금 넌. 어머니, 지금 당장 그 여자와 끝내라. 그렇지 않으면 넌 더 이상 우리 집 아들이 아니다.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사랑과 가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쯤에서 그만하자. 수진아, 넌 날 지킬 필요 없어. 나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미 각오했던 일이야.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아니, 난 널 잃을 수 없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15년 전엔 내가 어려서 널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후계자 자리를. 상관없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준호는 이사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후계자를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그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 순간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호가 모든 것을 잃게 될 현실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일주일 안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24시간을 꼬박 세우며 진실을 추적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서연의 핸드폰에서 나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사진 조작 완료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그럴듯하게 편집했어요. 이 정도면 믿을만하겠죠? 그리고 서연과 일부 이사진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들까지. 이제 준호는 끝이야. 회사는 우리가 차지하는 거고 모든 것이 서연의 음모였던 거예요. 일주일 후 다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결정을 내려라. 하지만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시죠. 준호가 내민 증거들을 본 이사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이게 뭐야? 진실입니다. 수진을 모함한 건 서연이었어요. 서연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발뺌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서연과 관련 이사진들은 결국 모든 걸 인정해야 했어요. 진실이 드러나자 서연은 몰락했고 관련된 이사진들도 모두 물러났습니다. 준호의 어머니조차 아들의 확고한 의지와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진과 준호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수진아,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복수로 시작했어. 그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왜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까지.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말할 게 있어. 응. 우리 아버지가 너희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때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난 처음부터 너였어. 10살 때도 지금도. 오직 너뿐이었어. 하지만 난 내 과거도, 내 아픔도, 내 복수심도 다 이해해. 그리고 다 받아들일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이런 나를 받아줄 수 있어? 그런 질문 하지 마. 넌 내 운명이야. 운명. 수진이 마침내 웃었어요. 15년 만에 진짜 웃음을. 나도 널 정말 사랑해. 이제야 확신할 수 있어. 1년 후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실하고 아름다웠어요. 준호의 어머니도 수진의 할머니도 모두 참석해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죠.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집에서 두 사람은 다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15년 전 그 여름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훨씬 더 깊어진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이 준호와 수진의 이야기입니다.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진짜 사랑으로 끝났어요. 배신과 음모, 오해와 상처를 모두 넘어서서 결국 서로를 구원한 사랑이었죠.
때로는 운명이 가장 아픈 방식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망과 복수심으로 만난 두 사람이 결국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존재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시작도 용서될 수 있을까요? 복수심으로 다가간 사람도 결국 진심을 보여준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